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한국 회사 삼성이 관세를 면제받아 미국 회사인 애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의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김정기 박사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열심히 김정기 TV 촬영하느라고 고생합니다, 사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정보 많이 신의 한수에서도 발표해 주셔야죠. 그렇죠. 2주차 때 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1주차 때 1000명이었는데 2주차 때 2500명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마치 제가 전쟁 치르면서 매주마다 한 번씩 1000에서 2000명씩 이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신의 한수가 중심입니다. 그럼요. 의리를 지켜야죠. 예. 네. 이재용 부회장 문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방송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에 치이고 또 고국에서 이렇게 치이니까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도 치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 삼성이 이렇게 치이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치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국내 정치 탓이겠죠. 예. 국내 정치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있으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28일인가요? 29일인 것 같습니다. 29일입니까? 예,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이고, 삼성의 이재용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구속 기소돼 가지고 1년 가까이 사실 감옥 생활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참 그런데 일본, 미국까지 다 생각하면서 전략 지도를 짜야 되는 상황에 또 한국에서 이렇게 코너로 몰리니 참 정말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데 29일 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법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이제 상고 기각을 이제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기환송이 되겠죠. 네. 파기환송이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가급적이면은 원심이라도 확정이 돼서 네.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심이 지금 2심에서 이렇게 나왔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이 삼성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삼성의 의사결정 주체인 이재용이 다시 또 파기환송돼 가지고 인신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그 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아니, 외국에서 외국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은 도대체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는 이거를 국민농단 사건이라고 재규정을 하고 싶어요. 국민농단 사건이다. 그렇죠. 이 촛불 세력들이 결국은 정권 창출을 위해서 국민을 농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촛불 세력이 국민들을 농단했기 때문에 국민농단 사건이다. 농단을 해서 결국은 정권 창출을 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이 국정농단이라는 용어 자체에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핵심 쟁점은 잘 아시지만은 뇌물죄가 이 성립이 되는지 유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예. 뭔가 하면은 박근혜하고 그다음에 또 한 여자 있죠. 예. 이름이 뭐죠?
최순실 씨가 있죠. 최순실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어쨌건 최순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케이스하고 이재용 케이스가 사실 그 2심이 좀 다릅니다, 판결이. 예. 2심 판결이 다른 점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 우선에 이재용 2심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 핵심 쟁점이 36억 여부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정유라한테 말을 예. 이 세 마리를 사줬잖아요. 그게 예. 36억이거든요. 예. 이 36억을 뇌물죄로 인정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로 볼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쟁점이거든요. 예. 말 한 마리 되게 비싸죠. 말이 비싸죠. 예. 예, 되게 10억 전후 가는 거로 들었는데 예. 실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36억인데 1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은 이 소유권이 예.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제 이 최순실한테 있는 걸로 본 거죠. 예.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고 예. 단지 사용만 한 것이다. 예. 사용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체 36억이 뇌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말을 사용한 부분, 예. X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사용료 부분만 뇌물죄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집행유예 선고를 하게 되었던 거죠. 네. 1심은 5년 나왔습니다. 예. 5년의 집행유예 아니에요. 예. 원래 이제 집행유예가 되려면은 3년 이하, 선고가 3년 이하 나야 집행유예가 적용이 되는데 5년이 나오니까 집행유예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네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돼버린 거죠. 예. 구속이 됐는데 2심에서는 이제 선고를 2년 6개월을 받았지만은 집행유예 4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속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거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요즘 조국 딸 때문에 아주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유라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따고 했다면은 네네. 보통 대기업들이 이렇게 체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대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리스트라면은 당연히 체육 특기자 전형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그 정도라면 기업에서 말 같은 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개인들이 사기 힘든 말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 안 주더라도 사용료 안 받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미담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느낌이 안 듭니까? 참, 그런데 뭐 이쪽이 좀 더 악질적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 같긴 하습니다. 네, 조국 쪽이 좀 더 악질적이죠. 좋은 머리를 선한데 쓴 게 아니고 악한 데 쓴 케이스죠. 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만약 파기환송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선에 이제 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은 현재대로 가는 거죠. 이제 집행유예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응전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삼성 2030 이 비전을 리얼리티로 현실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파기환송을 해버렸다 이리 되면요, 파기환송을 하면은 사실 심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 나오기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 끄는 경우는 3년까지 갑니다. 네. 아니 그리 되면은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은 구속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용이 인신구속이 또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삼성의 경영은 누가 하죠? 아무도 없는 거죠. 경영자가 없어진다. 파기환송이 되면은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또 인신구속이 되잖아요. 예. 구속 상태로 어떻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경영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체제는 사실 글로벌 경쟁 시대 하에서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죠 하는 저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의사결정 주체의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재벌들은 오너 1인이 그 판단을
신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1년에서 3년 또 구속이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뭐 끝장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본에서 힘들죠. 뭐 불산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뭐 일본 맞습니다. 정부가 하나하나 승인을 해줘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또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들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삼성 구조는 그렇습니다. 삼성 구조가 꼭 관료 조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벌 오너 1인이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계열사 사장들은 냉정한 의미에서 이 의사결정 주체가 되지 못할 분들은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료 조직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오너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책임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나올까요? 네.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매 업종들이 사이클이 너무 짧아서 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제 또다시 재구속이 된다면은 삼성이 끝나는 거죠.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끝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성이 끝나면은 대한민국 경제도 끝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끝날까요? 삼성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로 봐야 되고요. R&D 투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3차,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R&D 투자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영원한 1인자가 없어요. 2인자의 추격 속도가 너무나 이 강도가 강해서 사실 숨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대한민국 R&D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나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삼성이 대한민국의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하는 바가 큰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 반도체 굴기 2030을 외치면서 133조를 비메모리 분야, 원래 이제 삼성은 휴대폰하고 메모리 분야의 강자잖아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분야의 1위 강자가 되기 위해서 비전 선포까지 했는데 거기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은 뭐 우리나라 미래도 없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일본 쪽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재용은 그 선대 또 이 창업자인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이어지는 이 항맥이 와세다 항맥이잖아요. 예. 일본하고 3대에 걸친 그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예. 사실 이재용이 문재인보다는 경제인으로서 외교 역량을 발휘하라 치면은 대일 관계에서는 100대 1 정도는 될 겁니다. 대일 관계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재용인 게 낫네요. 그렇죠. 훨씬 낫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빠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니까. 예. 그래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원숙함 같은 게 있어요. 어른 같아요. 예. 요즘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꼬마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예. 그런 건데 멀리 크게 보고 무조건 삼성을 원자폭탄 투하하듯이 킬 시키지는 않을 거고 테러도 주면서 실리를 추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하면은 이 큰 틀에서 이 명분에서는 양보하지 않겠지만은 이 세부 지침이 있잖아요. 예. 세부 지침 부분에서는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8일부터 실행이 되더라도 와이트리스트가 실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 수출 규제 품목 반도체와 관련해서 3개 묶었다가 하나 풀었잖아요. 풀었다기보다 이제 한 달 내에 예. 이제 하나 허가를 풀었다기보다는 해줬잖아요. 허가가 나왔죠.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달리 생각보다 하나는 빨리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이제 숨을 쉬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긴 할 거라고요. 예. 일본이 그 정도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예. 또
삼성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그 핵심 부품 업체의 명운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 특유의 실리주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좀 고달프긴 해도 무리 없이 생존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도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미국이 최근에 뭐 애플하고 트럼프가 상당히 그 친밀도를 강화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이번 9월부터 이제 추가 관세 10% 예. 적용하잖아요. 그거를 12월로 밀어줬어요. 그렇죠. 예. 애플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준 거죠. 맞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관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뭐 이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뭐 관세율을 25%로 한다. 25%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 무는 거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목들이 관세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높지가 않은데 이 미중에서는 지금 이제 이 무역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고관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예. 거기다 또 플러스 10을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애플의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이 됩니까? 중국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관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나오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저관세율로 미국 시장에 가니까 애플하고 삼성의 이 경쟁에서 미국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어느 쪽이 압도적이겠습니까? 삼성이 압도적인 거죠. 예.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국익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 같은데, 어쨌건 미국 국익 우선주의자인 트럼프가 이 삼성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구조를 계속해서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 미국 시장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뭐.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김정기 박사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누가 책임질까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하겠다고 강행하고 있고 지소미아도 파기해버렸습니다. 참 애국 시민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정기TV 시청 많이 바라고요. 신의 한수에게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100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